네,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르는 작품 품정리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호 선생님입니다. 네, 국어라는 시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어는요, 주제를 보면은요, 삶의 지향점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현대인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도식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화자가 밤에 길을 가다가 식료품정에 걸려있는 이 북어들 있죠. 이 북어들을 보고 무언가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북어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북어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면요, 첫 번째, 굴종적인 태도를 발견합니다. 걸려있고 때가 타면서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 또 무기력한 모습, 그냥 묶여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획일적인 모습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조리에 대한 침묵, 북어는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죠. 또 경직된 사고, 말라 비틀어진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역시 눈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의지와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이 지느러미도 지금 빳빳하게 굳었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착안을 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면서 화자는 바로 어떠한 감정을 가지냐면은, 아, 이러한 모습의 현대인들이 대단히 부정적이구나, 그러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화자가 느닷없이 깨닫는 게 바로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북어가 자기를 보고 거봐, 너도 북어지? 우리랑 똑같잖아 너도 라고 얘기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북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판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나도 똑같거든요. 결국엔 나도 현대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어느 순간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화자와 북어가 동일시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는 시가 바로 이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밤의 식료품 가게인데요. 자, 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래 밤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시의 흐름상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무언가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밤도 부정적인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먼지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케케무군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고요. 바로 얘가 때를 묻힌다 이런 설명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먼지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어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죽어서 하루도 손때 묻고요,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서 바로 우리가 북어는 어떤 처지냐, 바로 굴종적인 생명력이 상실당한 상태에서 지금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개분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강의를 보는 학생 중에 이 일개분대가 무슨 말인지 벌써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진짜 사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서 쉽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험생이 이걸 알면 안 되겠죠. 어쨌든 설명해 주겠습니다. 분대는 군대 용어입니다. 시 속에서 자, 군대가 아니라 북어가 쭉 묶여있는 것을 보고서 일부러 이렇게 분대란 말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군대의 문화를 드러낸 겁니다. 즉, 이 시가 쓰였던 사회적인 배경은 군대가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즉 군사 독재 정권의 시절임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배경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할 때 그때 쓰여진 그런 시가 되겠는데요. 자, 나란히 꼬챙이 꿰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자, 무기력하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이 표현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나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입니다. 자, 이 죽음이 꿰뚫었다는 말에서 바로 생명이 없다는 것, 즉 지금 우리가 발견한 북어의 특징들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무기력하다, 회귀를 하되 있다, 생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딱딱하고요, 말의 변비증, 말을 못하는 거죠. 무덤 속의 벙어리 역시 말을 못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시간적 배경의 의미나 먼지나 이런 사회적 배경이요, 사회 현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현실에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조리한 현실에
침묵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시를 지금 한 절반 정도 봤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 북어는 바로 현대인들 중에서도 이 현실의 부조리에 침묵하고 저항하지 않는 그러한 소시민적인 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부분입니다. 말라붙고 짜부러진 눈이 말라붙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외지적 관점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면요. 그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외지적 관점에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라 그랬는데, 자, 이 생선은 먹는 거죠. 물고기들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가지고 헤엄을 치죠. 즉 지느러미가 굴었다는 것은 헤엄을 칠 수 없다는 것. 즉 이 부정적인 현실을 헤쳐나갈 만한 의지가 상실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대기 같은 생각,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요, 다 막대기 같고 빛나지 않죠. 경직되고 획일된 모습, 무기력한 모습. 지금 전부 다 북어에 꿰어있는 그 상태를 보고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싱싱한 지느러미는 뭐냐면은 현실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랑 의미가 반대죠. 그런데 헤엄쳐 갈 데가 없어요. 바로 의지는 있는데 목표를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화자는 바로 연민의 정서를 느낍니다. 즉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현대인들, 소시민적 근성을 가진 현대인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연민도 하고 비판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데 느닷없이 여기서 시상이 반전되죠. 시상이 전환되면서 여기까지는 화자가 비판의 주체고요. 현대인들, 북어로 지금 상징되는 현대인들이 바로 비판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뀝니다. 이제 북어들이 주체가 돼서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이러면서 너랑 나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화자는 뭘 하냐면요, 자, 북어랑 화자가 동일시되면서 비판의 주체와 대상이 전도됨과 동시에 바로 화자는 나도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성찰적인 깨달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북어라는 시의 내용을 한번 지금 쭉 훑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는 형식적인 특징을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이 북어라는 시는 모의고사나 혹은 지금 이번에 EBS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모작도 마찬가지고 형식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잘 안 나와요. 그 이유는 그만큼 두드러지는 형식적인 특징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만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시는 운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시는 그렇게 운문성이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반복적인 요소들이요. 북어, 대가리를 말하는 셈이다, 벙어리를 말하는 셈이다. 북어 같은 이러한 시어의 반복, 혹은 대가리를 말하는 셈이다, 벙어리를 말하는 셈이다, 유사한 어구의 반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너도 북어지 또 같은 말들이 반복되어 있죠. 이런 식의 형식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같은 형식의 반복이라는 것은 운일성을 주거나 혹은 어조를 동일하게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출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요, 자, 여기 지금 특정한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역시도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하나 더 있네요. 사람이 꼭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는데요. 영상으로 바꿀 때 고려할 사. 이거 저기 인터넷 수능일 겁니다. 이 책이. 그 책에 있던 그 문제를 정리를 쭉 해놓은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어둠이 내린 밤 풍경으로 제시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줄 것. 어둡게. 그 다음에 또 화자의 시선에 따라서 북어의 입, 눈, 지느러미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것.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 자갈처럼 딱딱한 혀가 있으니까 바로 입이죠. 그 다음에 말라붙은 눈, 그 다음에 뻣뻣한 지느러미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무표정한 사람들의 긴 행렬을 한 쾌의 북어들과 겹치게 했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적절하겠죠. 그 다음 거반어도 북어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북어의 입을 클로즈업 하면은 아무래도 강렬한 인상이 되겠죠. 이것도 자 우리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하고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이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겠는데 정답 먼저 보시면은 그리움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생뚱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일상적인 소재, 여러분들에게는 북어가 일상적이지 않겠지만 보통 생활인들, 어머니들이나 저처럼 밖에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요. 결국 나도 무기력한 현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반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비판할 대상이 전두된다. 역시 맞는 설명이죠. 1번 분명히 불쌍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이요. 북어를 보고 떠올린 현대인의 모습이요. 자, 침묵한다.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눈 때문에. 세 번째, 이건 지느러미가 없다였죠? 네 번째, 아까 긴 꼬챙이 꼽혀있는 획일화된 모습, 일기 분대기에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획일화된 사고는 맞지만, 그러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북어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구절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최승호 씨의 북어라는 작품은요,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작품이에요. 아마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EBS 연계의 모르는 작품 총정리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고요. 저는 강사 이승호였습니다. 여러분, 화이팅!